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한국사 시험 범위가 이번에 조금 난해한 것 같아서, 범위는 좀 좁은데 양은 적은데 이제 외워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전체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뭐 설명을 일일이 다 하는 건 불가하고 전체적인 틀을 보자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우는 게 쉽기 때문에, 공부는 좀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범위의 시작은 3.1운동부터지요. 3.1운동부터. 그럼 3.1운동에는 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거 중요하죠.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3.1운동이 일어났고, 전개 과정엔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와 의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3.1운동의 대표적인 의의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다음 내용과 연결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 어떻게 수립됐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국내 한성정부와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합쳤지, 그지? 법통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위치는 상하이,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갔냐면 외교 독립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무슨 내용 나오냐면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자금 조달했다. 위치가 상하이니까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와 연결했다. 통신기관과 연락기관이었죠.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삼권분립의 기초에서 입법부는 의정원, 사법부는 법원, 행정부는 국무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했던 것도 봤던 것 같아요. 대통령제를 채택했고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다가 임시정부가 이제 연통제랑 교통국이 발각되면서 막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지만 결렬되면서 더 타락하고 만다. 타락이 아니라 이제 침체에 빠지는데, 이 침체에 빠지는 임시정부를 이제 구했던 인물은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죠. 윤봉길.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인물.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 윤봉길 의사의 덕분에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됐죠. 이번 시험 범위에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중국 국민당은 대표가 장제스였고, 중국 공산당은 이 당시의 대표는 마오쩌둥이 아니지만 유명한 인물은 여러분은 마오쩌둥을 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임시정부 이야기, 선생님이 안 했더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꼭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지금 선생님이 기억나는 만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임시정부 다음에 배웠던 내용은 바로 이제 1920년대 독립운동이었어요. 1920년대 독립운동은 선생님이 이 페이지 안에서 다 정리해 볼게요. 나라 안과 나라 밖으로 연결되죠. 나라 밖에서는 특히 우리는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배웠고,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봉청 참참참으로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봉청 참참참 비스야 삼부통합, 이렇게
동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참의보, 정의보, 신민보, 미스협정, 서부통합운동으로 쭉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틀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봐야 돼요. 국내에서의 20년대 독립운동은 다양화였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의 움직임, 사회주의 계열의 움직임, 학생들, 소년, 청년, 여성, 형평 진짜 많았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진 신간회, 그리고 우리말, 우리 역사가 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인데, 민족주의 계열은 선생님이 미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운동. 여기에 이제 문자 보급운동이나 분화로드 운동이 있는 거죠. 사회주의에서는 농민들이 했던 소작쟁이, 노동자가 했던 노동쟁이. 학생운동에는 욕심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 이제 소년가 같은 경우는 천도교랑 관련이 있었다. 여성가 같은 경우는 근우회가 있었고, 형평은 백정들의 움직임이었다. 이런 거 좀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간회 같은 경우는 유명한 단체이니까 꼭 알아두고, 각각 한 문제씩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말하고 우리 역사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기서 10점 이상 났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났으니까 꼭 정리해 두자는 거 하면 20년대 독립운동도 마무리되죠. 이 우리말 우리 역사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우리말부터 보면 우리말에는 단체가 2개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렇게 있었고, 조선어 연구회는 가계 하나를 만들고 잡지 한글을 간행했고, 조선어 학회는 한 거 못한 거 이렇게 나눴죠. 한 거는 한글 맞춤법 통일함 만들었고, 표준어도 제정했고, 못한 거는 우리말 큰사전, 결의말 큰사전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고, 이런 얘기 했었고, 우리 역사 부분은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서, 식민사관에는 타율성론도 있고 정체성론도 있고 당파성론도 있었죠. 이렇게 요거에 맞서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실증사학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제 비판했죠. 민족주의 사학자에는 신채호도 있고 박은식도 있고, 이들이 역사를 무엇이라고 봤는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얘기했고, 박은식은 역사를 혼이라고 얘기했고, 신채호가 쓴 책은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박은식이 쓴 책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 책 제목도 다 알아야 돼요. 사회경제사학은 백나문이라는 사람이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에서 사라는 책에서 이 정체성론을 즉각 비판했고, 실증사학에서는 이병도, 손진태와 같은 사람이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식민사관에 맞서서 이제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게 우리말 우리 역사 부분이죠. 이 부분 선생님이 진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잘 봐야 돼요. 특히 오른쪽에 우리 역사 내용 정리된 부분도 꼼꼼히 보길 바랍니다. 이러면 20년대가 끝나고 30년대로 가죠. 왜 안 넘어가냐? 오케이. 30년대는 일단은 통치 방식을 배워야죠.
통치 방식은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를 상징하는 말, 뭐 내선일체라든지, 뭐 황국신민서사라든지, 뭐 일선동조론이라든지, 뭐 많아요. 뭐 징용이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저항. 일단 독립운동 배우면 만주에서는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에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만들어지는데 혁신위에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바뀌고 얘는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으며 얘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거는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친다.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야 돼요. 혁신위에 한국독립군, 지청천, 쌍성전자전투, 호로군과 함께했다. 이거를 쭉 북만주였다는 사실까지 쭉 정리해야 합니다.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조선혁명군, 얘는 양세봉 장군이고 전쟁에서 이기면 흥경성, 집의 영릉가 전투, 얘는 중국 의용군과 활동을 한다. 이 내용들 다 복잡하지만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이들이 다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한다는 것. 관내. 그러면 관내가 어디냐? 중국을 크게 둘로 나누는 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의 바깥쪽을 만주 지역이라고 해요. 이 안쪽을 만리장성의 관문의 안쪽이라고 해서, 관문이 산해관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거든요. 그 관문의 안쪽이라고 해서 여기를 관내라고 부릅니다. 이 관내라고 하는 부르는 부분을 또 둘로 나누면 강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얘는 양쯔강, 얘는 황허강인데요. 이 강들을 이 지역을, 황허강의 북쪽 지역을 화북지방이라고 불러요.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30년대 이 부분이랑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움직임도 배웠어요. 사회주의자는 동북 항일 연군을 조직했고 이 동북 항일 연군은 보천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천보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동북 항일 연군은 이제 민족과 노선에 관계없이 만든 거니까 조선인들만 만든 게 조국 광복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고요. 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화북을 이야기한 게 이들이 화북 지역에서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관내에 이동한 이 독립운동을 다 합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관내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기에 김구가 참여 안 하면서 좌경화되니까, 김구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하면서 되게 흐지부지 됐다. 그러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만들고, 조선민족 전선연맹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든다. 이 조선의용대가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지만 국민당이 돈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자 이들의 사회주의자들이 화북지대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한다. 이들은 이제 호가장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다 라고 했었어요. 이 내용들이 조금 복잡한데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뒷부분이랑 합쳐지는데, 이들이 이제 예난으로 가서 조선 독립 동맹이랑 이제 합쳐지는 거죠. 얘네가 조선 의용군으로 만들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랑
조선운용군이 조금 다른 단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을 위한 노력인데요. 독립을 위한 노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충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예난에서는 조선 독립동맹이,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이 여운형 중심으로 돌아갔다. 각자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뭐 했는지, 예난에서 조선 독립동맹이 뭐 했는지, 국내에서 여운형이 뭐 했는지 꼭 정리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날림으로 하지만 모든 내용을 내가 지금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분이 그냥 큰 틀을 잡아주는 거니까. 뭐 충칭에서 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만들었다든지,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다든지,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꼭 챙겨야 돼요. 그다음에 뭐 미주에서는 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든지, 뭐 한인국방 LA에서 한인국방 경위대라든지, 뭐 미국 워싱턴의 뭐 구미위원부라든지, 뭐 구체적인 내용들도 챙겨야 좋은 점수를 얻겠죠. 네, 마지막에 한국 문제를 세계인들이 논의하다는 이렇게 카이로, 얄타, 포츠담 나누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카이로 회담에서는 인듀 코스가 중요하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언급된 게 카이로 회담이잖아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하지만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은 그렇고, 얄타 회담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한 게 얄타 회담이고, 포츠담은 이제 카이로를 재확인한 거죠. 그래서 카얄포 외우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 범위 내용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한번 쭉 다시 위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뭐 한 20분 내외로 이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이 틀을 먼저 기억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채우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1운동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20년대의 독립운동, 국내와 국외, 우리말과 우리 역사, 30년대 일본의 통치와 그거에 대해서 저항, 만주에서의 저항, 관내로 이동한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들의 움직임, 관내에서의 움직임까지요. 그래서 독립을 위한 노력으로 임시정부의 노력, 조선 독립동맹의 노력, 나라 안에서의 노력, 미주에서의 노력, 그리고 한국 문제를 세계인들이 논의하는 내용이 이번 시험 범위예요. 문제는 조금 쉽게 냈습니다. 한 6문제 정도는 그냥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6문제가 났고, 서답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서답형 문제는 일부러 까다롭게 냈어요. 모두가 틀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문제는 조금 까다롭고, 객관식 문제는 조금 평이한 느낌으로 제가 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